좋아요, 구독. 금요일 아침 8시 반입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서울경제TV에서 센티멘털 대 펀더멘털 매일같이 두 종목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은 센티멘털로 포스코 홀딩스 개인 선호주죠. 펀더멘털로 두산 이렇게 두 종목 되겠습니다. 이 두 종목의 공통점은 지지유 회사입니다. 자, 센티멘털 들어갑니다. 포스코 홀딩스 회사가 좋으면 펀더멘털에 좀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이 주가 보시다시피 퓨처엠이나 포스코홀딩스나 같이 다닙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주의 등락에 거의 동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펀더멘탈은 포스코홀딩스가 철강 쪽에서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내년 하반기까지는 좀 안 좋은 이런 상황인데 리튬 가격이 어떻게 됐다, 2차 전지주가 어떻게 됐다 이런 상황에 따라 가지고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최근에는 개인들이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많이 줄이고 있다 그래서 제 레이더에 걸렸습니다. 자, 현대차 증권입니다. 24년 상저하고 그러니까 하반기나 돼야지 좀 회사가 좋아질 수 있다. 철강 본업에 있어서 말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리튬 공장 그리고 염수 1단계 이런 것들이 이제 차근차근 이제 완공이 돼가지고 돌아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주가들이 거기에 이제 뉴스에도 반응하고 숫자에도 이제 반응을 하기 시작할 게 24년 하반기, 25년 가면서 이렇게 반응을 하겠죠. 어떻게 반응을 할까 저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근데 어쨌든 주가로 보면 말이죠. 이렇게 쭉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재는 기반영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하방 경직성도 지금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본업이 괜찮고 본업에서 이제 조금 안 좋기는 합니다만은 계속적으로 영업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키움증권입니다. 리튬 가격의 반등을 기다려보자. 이게 이제 톤당 60만 위안까지 갔었잖아요. 최근에 제가 좀 보니까 12만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거의 마이너스 80%입니다. 근데 이게 12만이 바닥일까요? 아니면 더 내려갈 수 있을까요? 이전에 좀 중간 정도의 바닥은 한 9만 위안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12만에서 9만이면 아직도 한 25% 정도 더 내려갈 여지는 있습니다만은 리튬 가격의 이제 반등을 좀 기다리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더 내려갔다가 하반기부터 올라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은 4분기, 1분기는 아직까지도 리튬 가격은 약세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기반영됐다. 지금 좀 주가가 비교적 싼 편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많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개인 투자자들도 앞으로 좀 돌아설 걸 보자. 우리 오래 기다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는 분들이 많은 거죠. 자, 최근에 차트 보겠습니다. 이렇게 쭉 계속 내려왔죠. 2차 전지주의 그 향방에 따라 가지고 주가 운명이 결정되고 있는데 본업보다는 그 흐름에 따라 가지고 계속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공매도 금지를 하면서 한번 주가가 이렇게 튀었었죠. 튀었다가 맞고 다시 옆으로 이렇게 이제 횡보 국면인데 최근에 어떻게 보면 이게 탄탄하게 느껴진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리포트들도 이렇게 이제는 기반영됐다, 주가 저평가다 이런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공매 잔고율 이게 상당히 좀 최근에 중요한 얘기죠. 공매 잔고율 얘기가 벌써 11월 6일인가요? 그때부터 나와가지고 주가가 아까 팍 뛰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매 잔고율은 이렇게 시계열을 지금 제가 반대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최근인데요. 위에서부터 쭉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거의 210만 주까지 갔던 두 달 전에 210만 주까지 갔었습니다. 지금 110만 주까지 내려왔으니 거의 한 100만 주 정도 공매 잔고들은 지금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1.3%까지 축소는 됐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립니다만 코스피 평균이 0.4%입니다. 아직 코스피 평균보다는 3배 정도 높은 공매도 잔고율이에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공매 잔고가 쭉 내려왔다는 얘기는 벌써 10월부터 했잖아요. 근데 보면은 여기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이 지점부터 공매를 갖다가 환수를 하는 겁니다. 공매라는 게 뭡니까? 주가가 떨어질 거를 미리 예상하고서 쳐놨다가 주가가 떨어지면 거기서 주식을 다시 사서 되갚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었죠. 돈이 남았는데 개인들하고 2차 전지주에 이제 많이 비중을 실었던 분들은 많이 손해를 봤습니다. 어쨌든 공매도는 좀 많이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역사적 밸류 밴드로 봤을 때 아주 급격하게 올랐다가 급격하게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중앙 정도까지 이렇게 내려와 있으나 여전히 하락세인데 가운데까지는 와 있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조금 그
rigidity, 그러니까 하방 경직성을 좀 기대해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forward PER로 보겠습니다. 아직 24년 지금 말까지 이제 보는 PER인데요. 25년 보자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어쨌든 내년 정도의 숫자 이익을 지금 보고서 지금 이 숫자를 좀 산출을 한 걸 제가 가져왔는데요. 에코프로 BM 88배, 에코프로 58배. 에코프로는 지주사기 때문에 사실은 PER보다는 PBR로 보는 게 맞죠. 근데 어쨌든 상당히 높은 두 자릿수대에 있다. 포스코 퓨처엠도 89배니까 낮지 않죠. 그런 거에 비해서 포스코는 13.6배입니까? 이게 여기에 상대적으로는 상당히 싸다 이런 얘기고 포스코 홀딩스가 사실은 철강으로만 보면 13.6배는 싸지는 않죠. 그러니까 여기에 리튬의 가치가 상당히 들어와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표 주가 대비 괴리를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는 아직도 마이너스 44%. 이 무슨 얘기냐면 더 주가가 내려가야지 된다는 얘기고요. 에코프로 BM은 9%인 반면에 포스코 홀딩스는 상향으로 39% 정도 시장의 컨센서스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 주식으로 포스코 홀딩스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펀더멘탈로 넘어가겠습니다. 펀더멘탈 오늘은 두산입니다. 두산, 최근에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했잖아요. 차트 한번 보시죠. 두산 로보틱스 빨간 줄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많이 샀다는 뉴스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이게 사업회사죠, 두산 로보틱스는. 그런데 아직 이익은 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주가가 먼저 달린 건데 어쨌든 이렇게 좀 자회사가 주가가 올라가면은 주식회사 두산, 지주회사잖아요. 좀 같이 올라주면 좋은데 안 오르죠. 이게 비슷합니다. 다음 거 보실까요? 자, 에코프로 마찬가지죠. 에코프로 머티가 올라와서 사업회사잖아요. 전구치 하는 데인데 같이 올라주면 좋은데 제가 그때 상장하는 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업회사하고 지주회사하고 더블 카운팅, 그러니까 중복 계산의 이슈가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회사 주가는 괜찮을 수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지주회사 주가는 안 좋을 겁니다. 별거 없을 겁니다. 근데 계속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자,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러면 두산이 여기 있는 게 과연 맞는 얘기냐 이런 얘기예요. 에코프로 머티하고 에코프로는 에코프로 아까 제가 밸류에이션 말씀드렸습니다.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근데 두산 로보틱스와 두산은 그 얘기가 좀 다릅니다. 주식회사 두산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제 레이더에 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두산 로보틱스의 이제 주가 신주죠. 12월 5일 날 이제 다시 이게 보호 예수가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한 44만 주 정도 이렇게 해제가 되는데 여기서 약간 하방 경질성이 있을 수도 있다. 이거는 약간의 리스크죠.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순자산 가치의 지금 변화에 좀 주목을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제일 첫 번째 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자회사라고 있고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보다도 시가총액이 낮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저히 저평가 상태다 이런 얘기고 두 번째도 중요하죠. 두산 로보틱스 주주들한테는 별로 안 좋은 뉴스일 수 있죠. 지분을 팔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주식회사 두산 입장에서 보면은 현금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른 데 투자 재원으로 쓸 수도 있고 배당 재원으로 쓸 수 있고 그런 거를 쓸 수 있으니까 상당히 주식회사 두산한테는 괜찮은 뉴스가 될 수 있습니다. 하이투자증권에서는 모회사, 자회사 모두 24년에 동반 회복이 가능하다. 그래서 자회사 중에 큰 데가 두산 에너빌리티죠.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던데 어쨌든 여기도 원전 사업이 앞으로 좀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배터리 재활용하는 그 자회사도 있습니다. 두산 리사이클 솔루션이라는 회사인데요. 자회사들도 괜찮고 본업인 전자비지도 24년에 괜찮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로 보시면 옆으로 쭉 이렇게 기었죠. 크게 올라온 것도 없습니다. 근데 제 레이더에 걸린 이유는 두산 로보틱스 때문에 제가 좀 신경을 썼고요. 공매 잔고율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주가 올라갈 때는 공매에서 환매수 되는 건 없겠죠. 자, 역사적 밸류 밴드로 봤을 때 지금 낮은 부분으로 지금 많이 내려와 있어요. 중앙 하단으로 지금 내려와 있고요. PBR로 봤을 때도 0.9배입니다. 그러니까 높지 않죠. 두산 로보틱스는 무려 11.8배입니다. 자, 목표 주가 최근에 조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제가 목표 주가를 마지막으로 터치를 해드리면 두산은 한 26%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포스코 홀딩스, 펀더멘탈로 두산 두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좋아요, 구독.